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금지, 이러면 대통령 공격입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고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에 대한 그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한 공격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한 공격이다. 그렇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재명 픽으로 영입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공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에 대해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욕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맞죠? 의원이죠. 예, 물론 자당의 의원을 응원하는 차원의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워딩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죠. 김용남을 보호해주고자 이제 대통령님까지 소환했어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입한 사람으로 지금 포장을 했죠.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라고 권유를 하신 겁니다. 영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영입은 어떠한 인재 그리고 어떠한 능력 또 필요로 했을 때 여러분들 영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김용남 같은 경우에는 지지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넘어오시오. 우리 당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넘어오셔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많은 도움을 달라 모셔오는 것을 영입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당에 있다가 개혁신당으로 가서 개혁신당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모멸감이나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지 선언이란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후보가 그러면 오시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입 인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대통령이 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정말 그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의 업적이나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의 길이 또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갔지만 영입 인사로 완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모시고 온 지금 현직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팩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권유와 영입은 달라요. 어떻게 영입합니까? 야, 너 민주당에 입당해라 하면 그냥 영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김용남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께서 높이 평가하고 데려온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영입을 하더라도 영입 차원에서 먼저 영입돼 오시는 분들은 과거의 정치적 행보를 달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왜 자기가 이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과거의 행보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죄송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인 거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대통령까지 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지금 아무리 이 지방선거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힘당 내란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결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결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치르는 그런 선거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도 맞는 거지. 국회의원이 대통령님을 소환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윤석열이 옛날에 카이스트 학생 졸업식 가갖고 입틀막하고 진보당 의원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여러분 입틀막 했던 거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체성을 거론하고 김용남에 대한 과거를 물으면 대통령님을 공격하고 정청래를 공격하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자기들이 공천했고 어쨌든 치루어지는 선거니까 당이 나서서 도와주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장을 밝히고 가라. 과거에 어떤 짓을 해도 과거에 무슨 행동을 해도 파란 잠바만 입으면 끝나는가? 그러면 전한길 씨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 모든 게 용서됩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그런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 분석을 해드린 거 있죠. 그것도 김현정 의원이 똑같은 얘기 하죠. 김재현 후보가 4%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김재현 지지하던 그 지지율은 김용남으로 갔다.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저도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김용남이 29%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나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김재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지금의 이 수치가 나온 것은 어쨌든 김재현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김용남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분석해도. 그러면은 지금 유의동과 김용남 이 대결로 지금 끌고 가죠.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대결로. 맞죠? 그걸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애들로 지금 조국을 밀어내고 있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기는 수치로 나왔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막을 분석을 해보면 보수 진영에서의 몰아주기도 있고 진보당의 섭섭함이 있다. 그래서 29%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 날 그 표들은 김용남을 찍어준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 쪽에서 밀어줬던 지지율에서 유의동 쪽으로 돌아가겠죠. 결국은 그 표는 김용남의 표가 아닌 유의동을 선택하는 표죠. 그러면 그게 빠지겠죠. 바로 김재현을 지지하던 표가 실질적으로 김용남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김용남의 득표로 인정이 되겠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 김재현 대표도 완주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했던 표는 김재현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에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가 민주당과 이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국의 선택 쪽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수치 싸움에 속에 보이는 거는 그 표는 김용남한테서 빠지는 표니까요. 그러면 앞전에 그 수치대로 조국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적 부분을 두고 그것을 제가 어저께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누가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고 어떤 사람이 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벅을 빼내면 줄어들잖아요. 국민의힘당으로 돌아갈 표 나갈 거고 김재현으로 돌아갈 표 갈 거고 결국은 김용남은 내려온다는 거죠. 결국은 또 밑바닥 정서가 지금은 단단히 2.4% 깔려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지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이제 조국은 계속 상승해가고 물론 깜깜이가 오면 여론조사는 거기서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본선까지 가면서 나는 조국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고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나라의 정체성을 혼란에 안 빠뜨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색깔을 너무 많이 잃었잖아요. 지금 김용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입틀막이 돼 있고 더 이상 정체성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여러분 정체성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20일이 남았는데 지금 정체성 문제로 가면 지금 실질적으로 김용남의 가장 문제는 정체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택을을 냉정히 들여다보라니까요. 지금 외부적 힘들이 아무리 작용을 한다고 해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조직을 움직이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외부적 힘을 갖다가 준다고 해도 표는 누가 행사합니까? 그 표는 여러분 평택을 유권자님들이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 평택을의 타산지석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어떤 외부적인 일들에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대통령님이 일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어떤 말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이 선거에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침묵하고 대통령님이 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 수습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체성 문제를 계속 막으려고 하잖아. 김용남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선택의 잘못이거든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옷을 입혀서 선수로 내보냈으니까 그것을 방치를 해 둘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당선을 시켜야 자기들이 그 저질렀던 그 잘못이 희석되고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그렇게 서포트하고 가는 거고 또 당락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내상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당락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러 와봤고 선거의 흐름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직접 겪어온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상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까지 모든 이 크로스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김용남과 조국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나 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지금 저것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다 나올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 본선거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서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다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습이 여러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정 같은 의원들이 주축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한준호, 이은주, 김현정 이런 분들이 저는 불과 한 10명, 한 10명 정도로 봐요. 저는 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다른 사람들은 당 차원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고 저는 크게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움직이죠. 저분들은 지금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김현정, 바로 저런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의원들이 이은주하고 다 같이 함께하는 의원들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김영 같은 경우 세월호로 떴던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남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다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선거에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끌어들여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김용남의 정체성을 입틀막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계속 끌어들이죠. 그리고 김용남에 대한 이 정체성 문제를 저들은 왜 틀어막고 싶은가? 이 평택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와의 대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계속 나오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번져가거든요. 바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 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죠.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전부 이길 수가 없어요. 영남권도 상당한 접전이 벌어질 거고 호남에서도 뭐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떠나 그 득표 수가 부담스러운 득표가 나올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지금 전남 도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영남권에서 지금 여론조사와 달리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국민의힘당이 상승 기류에 접어들었거든요. 민주당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김용남에 대한 공천, 그 정체성,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불공정한 공천이 그 어느 때보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공정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동네도 지금 허위 문자를 대량 발송해서 경선 과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경찰 고발도 돼 있다고. 뭐 경북이야 뭐 거의 전패한다고 보고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지금 결국은 딱공 열어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호남에도 지금 상당히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처지가 엄청 곤란한 겁니다. 지금 저질렀던 일들이 공경에 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가면은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오지 말라고 한다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판이죠. 나는 진짜 여러분 이상한 게 그거잖아요. 평택을 시민들도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동네 보냈노? 민주당에서는 그냥 잠바만 파란 거 입어주면 그 사람은 그냥 각성하는가? 파란 잠바 입히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민주당이 되면 끝나. 그리고 민주당의 간판만 달아보면 건들면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대통령님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거 내 뜻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 아니야 하고 말 한번 하는 순간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뭐라고 선거에 영향이 되는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막 팔아먹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인 것처럼 막 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말씀을 못하는 처지거든요. 그거 내 뜻 아닙니다. 제가 그거 픽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그냥 했는 행동입니다 하는 순간 개입이 되거든요. 대통령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용남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체성 문제를 덮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선택한 남자로 포장해서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저 정체성을 덮어주려고 하는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골로 보내는 행동이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낭떠러지 위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 당원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서 벌려놓은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이게 얼마만큼 이재명 대통령님께 얼마만큼 해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체성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 사람 지금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시는 것처럼 만들어 놔뒀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켜주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